자, 한 주간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시사건건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리님과 크리스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옷 모함 나오네요. 네, 크리스님은 오늘도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입을 때 계속 입을 거니까. 자, 바로 이야기를 해보죠. 네. 자, 1부에서 첫 번째 다룰 이야기는 일단은 지금 손혜원과 SBS 네. 손혜원 의원 이야기를 좀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제 손석희 이야기까지. 네. 네네. 일단 어저께 손혜원 의원의 새로운 의혹이 SBS 뉴스에서 또 밝혀졌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그 목포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투기네 어쩌네 이거는 손혜원 의원이 적극 해명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건으로 SBS에서 밝혔어요. 끝까지 판다 팀. 그쵸. 끝까지 끝까지 판다 끝까지 팀. 팔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그 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요. 저 그 팀 굉장히 응원했던 팀입니다. 삼성을 굉장히 그쵸. 파서 그때는 저도 그 에버랜드 공시지가 올려놨다가 올려놓으면서 뭐 이런 것들 막 맞아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재용한테 이걸 넘기는 작업을 했구나라는 거를 근데 파다가 끝까지 판다 팀이 파다 말았어. 그러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해가지고 그걸로 상도 받고 그렇죠. 보도상도 받고 끝까지 네. 판다 했는데 파다가 말았어. 그리고 저기 누구야 김어준 총수로부터 박수 받고 야 기자는 이래야 된다 이랬던 팀이에요. 근데 솔직히 손혜원의 그 목포 투기다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보도 솔직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의혹은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방송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너무 비꼬는 투로 방송을 한다는 걸 제가 받았어요. 느낌상 그냥 킹리적 각심인데 네. 그냥 느낌상 너무 네. 왜 이렇게 비꼬지? 네. 라는 걸 받았는데 네. 뭐 보도 그렇게 해서 의혹이라고 제시를 해서 아니라는 거를 당사자로부터 받았으면 아니구나 뭐 정정 죄송합니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방송을 내려버렸어요. 그 팟캐스트 내에서 내가 들으려고 그러는데 없어졌어. 다행히 내가 다운을 받아놔가지고 그 폰에 있는 걸로 들어서 말경이었지 안 그랬으면 못 들을 뻔했어. 처음에는 네. 일단은 손혜원이 목포에 집을 사서 4배가 올랐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한 30% 정도 올랐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약간 팩트 체크가 잘 안 돼 그렇죠. 있는. 그래서 의혹을 파는 거는 좋은데 좀 파다 말았던 거를 네. 깠어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먹혔어요. 나한테 한 번만 물어보지. 네. 나한테 한 번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걸 왜 안 물어보고 자기들 맘대로 쓰냐. 네. 그게 이제 포인트가 굉장히 컸죠. 카운터 펀치가 제대로 들어갔죠. 그게. 사실 그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 약간 금원처럼 되어 있는 뉴욕 타임즈의 보도 지침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아무리 대단한 기사라도 상대한테 물어는 봐라. 물어봐서 까이면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뉴욕 타임즈 보면 항상 그 특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하죠? 그 단독이 없어요. 왜냐면 약간 느리게 하기 때문에 대신 뉴욕 타임즈 말은 다 믿거든요. 웬만하면. 왜냐면 아무리 뭐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트럼프 말이라고 해도 어쨌건 백악관에 묻긴 하거든요. 그럼 보통 트럼프는 말을 안 하죠. 답할 수 없다. 트럼프가 겁나 싫어하는 오지게 싫어하는 데 아닙니까 뉴욕 타임즈? 제일 싫어하는 게 워싱턴. 근데 뭐 다 싫어해서 트럼프는 오히려 CNN 뉴욕 타임즈. CNN 뉴욕 타임즈 영향력이 워포. 있는 데들을 다 싫어하죠. 그 중에서 이제 워포를 사실은 제일 싫어요.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 왜냐면 워싱턴 포스트가 가장 예전에 닉슨을 날렸던 곳이고 그렇죠. 지금도 제일 빡세게 하는 것은 사실 워싱턴 포스트예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예. 닉슨이 알렸던. 더 포스트. 네, 그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 그렇죠. 누가 봐도 그리고 트럼프 너 기다려 뭐 이런 영화였죠. 약간 너 잠깐 조심해 뭐 이런 영화였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누가 봐도. 뭐 그러니까 이건 기본을 좀 지키지 않은 거죠. 다들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 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사실 지금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본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본인 되고 싶어서 됐죠. 되고 싶어도 되긴 했죠. 네, 그렇긴 문재인을 한데, 예.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게 그렇긴 이제 한데 첫 번째 목표였고. 국회의원으로 나온 거는 사실 저기 누구죠? 김종인 그때 당시 대표가 저기를 날렸죠. 정청래를 네, 날렸고 그 자리를 국민들의 그 아픈 데를 치유줄 수 있는 내가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는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야.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딱 이 1회 동안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하겠어라고 해서 그냥 기차같이 달리는 중이에요 지금. 그냥 달리는 거야. 손혜원님의 또 네. 업적이라고 하면 이제 광고 업적을 하셨으니까 광고에 약간 끝판왕이셨던 분이라 그쵸. 손혜원님이 오신 다음에 홍보물 때깔이 달라요. 너무 달라졌어. 아 그렇죠. 그거는 확실하죠. 근데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손혜원이 디자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쵸. 손혜원은 지켜준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원래 리더는 그런 걸 하는 거죠. 네네. 아무튼 잡스가 그래서 직접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공격을 보통 정치인들이 받으면 어떡할까요? 음. 당신 투기지, 당신 투자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대부분 보통은 일단은 예. 가만히 있거나 좀 다른 이슈가 덮어주기를 기다리거나 뭐 그쵸. 꼬리를 좀 내리거나 근데 손혜원 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약 물고 나왔죠. 싸우죠. 야, 나 탈당하고 당에 부담을 안 줄게 하고 탈당을 하고 자기 방송 계속 내보내. 그러니까 기자들보다 더 팩트야. 왜냐면 자기 얘기니까 진짜 팩트잖아. 그쵸.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까 얘기하셨던 뭐 장재원이라든지 김성태라든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팩트를. 그리고 요즘 민주당이 이제 손혜원 한 명 날라간 다음부터 이제 자한당이도 이거랑 비슷하게 볼 여지 있는 사람이 많다고 지금 한 명씩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충돌. 투기냐 음. 투자냐 이게 그쵸. 한 글자 차이인데 둘 다예요. 그렇죠. 이게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감정이죠, 감정. 투기는 없어. 싫다고 말하면 투기, 네. 좋게 말하면 투자. 내가 건물을 사서 거기에 값이 올랐어. 그럼 투기라고 볼 수도 있고 투자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어요. 돈 버는 게 나쁜 건 근데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그러면 처음에는 막 4배씩 올랐다 이렇게 했는데 4배 오른 건 아니야. 한 30%가 올랐다라고. 지금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죠. 네. 근데 이제 거기를 사서 인테리어를 하고 그러면 30% 오른 거 가지고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아하. 네, 그거는 팩트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손혜원 의원이 있는 자리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투기에서 지위를 이용한 맞아요. 이해 충돌 방지 여기로 이제 화두가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SBS가 이해 충돌 쪽으로 화두를 옮기면서 맞아요. 본인들도 투기에 대해서는 약간 꼬리를 내린 모양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요. 신뢰의 문제거든요. 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분은 잘못한 게 없는 분이야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 분은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 아니야. 네. 왜 이렇게 이분을 괴롭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종교의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도 아닌 실수가 될 수가 있지만 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자, 제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로 얘기하셨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옳은 자리냐. 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세요. 네. 이게 굉장히 심플한 예예요.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께서 80년대 초반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교회를 이제 떠나셔갖고 담임 목회도 안 하고 계시지만 네.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회들이 있어요. 뭐 청년회, 학생회, 남선교회, 뭐 여선교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회에서 각자 사업 아닌 사업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그렇죠. 활동을 이런 해요. 활동을 하죠. 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성교회에서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여선교회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라 그랬어요. 전도회도 그러니까 이건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뭐 신도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예. 혹시 저희는 여선교회라고 불렀어요. 여선교회 회장님이랑 그 멤버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시골에 되게 힘든 교회 거기서 교인들이 만드는 제품을 우리가 사다가 파는 거예요. 그 이익금을 그 교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힘든 교회니까. 네. 그런 일을 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 이거를 교인들 분들에게 많이 팔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비치를 할까 가지고 이제 회장님이랑 그 일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나눴어요. 여기서 할까 저기서 할까 했는데 1번 엘리베이터 옆에서 거기서 하면은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내릴 때 우르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 자 2번 사무실 앞에서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옆에서 하면은 그 좁은데 사람들이 와 웅성웅성 모여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2번 사무실 앞에서는 넓기는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많이 안 보여진다.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방해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사무실 앞에서 하자.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어요. 자,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 우르르 내려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쭉 끝나고 쭉 하고 내려오시는데 그 사무실 앞에 계신 분들을 보고 아, 이거 오늘 한다고 하시는 게 이거군요. 그런데 왜 사람들 많이 안 보는 데서 여기서 하시나 저기서 하시지 엘리베이터 옆에서 저기가 낫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고 그걸 또 그 사람들 예배 끝나고 나올 때 그 타임이 피크 타임인데 그 시간에 낑낑 들면서 그걸 들고 다 글로 옮기신 거야. 다 옮겼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제 와가지고 그 좁은 데 또 부쩍부쩍 거리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회장님이 다른 일 보고 오시다가 그걸 보신 거야. 회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아까 회의 얘기할 때 다 맞춰놓고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했지? 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옮겼어요? 아까 거기서 하기로 해놓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옮기고 하면은 8시간 다 놓쳤네. 왜 그랬어? 그랬더니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갖고 난 그대로 한 건데 이러고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회장님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무시당한 기분. 목사님으로부터.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하는 사업인데 왜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근데 그렇게 두 분이 싸우는 얘기를 내가 들은 거야 지나가다가.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옮기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나 옮기라고 한 적 없는데 그냥 내 의견을 전달한 거야.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걸 명령이라고 받아들이셨던데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그럼 나는 의견도 못 내놓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수고하세요. 아유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야 그럼 너무 거만해 보이잖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한 명의 교인으로서 의견을 전달한 거야. 라고 그분은 평등한 의견을 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근데 지금 손혜원이랑 뭔 얘기를 했냐면요. 손혜원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 한 명의 그 공예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국회의원이니까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정말 멀리 돌아서 왔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왔습니다. 돌아서 왔어요. 그래도. 아무튼 너무 돌아왔나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왔으니까 이제는 뭐 왔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게 딱 매치가 됐는데 네. 얘기를 하다 일단은 보니까 너무 길었네요. 저는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지금 이제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게 선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배나무 아래서 가끔 내지 마라. 사실은 그쵸? 김영란법에 이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네네. 근데 그것만 빠진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게 자기 밥벌이니까 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투기로 몰고 가다가 투기로 뭔가 이 혐의를 놓고 방점을 찍기가 어려워진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그렇죠. 예, 투기라고 하기에는 이익이 본다 하더라도 많지 않아 보이고 문화재로 보존이 되면 앞으로 상승할 만한 기대치도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생각하는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상가에 비해서 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다 보니 SBS한테 이제 다른 포인트를 잡았어요. 어저께 뉴스한 거 리포트 잠깐 말씀드리면은 2016년에 공업산업진흥을 위해서 지역 공모전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자.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요. 기술은 장인들에 관련돼서 네네 기술은 굉장히 많은데 네. 훌륭한데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원하기 위한 공모전을 열자. 네. 그걸 위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자라고 손혜원 의원이 얘기를 한 다음에 네. 그 예산으로 하는 공모전이 열렸고 네. 거기 심사위원 자리에 손혜원 의원이 앉았다. 이걸 이제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처음에는 심사위원석에 손혜원 이름이 있었는데 그 바로 직전 전날에 손혜원 이름은 빠지고 심사위원 이름에 손혜원은 없었는데 심사하는 그 좌석에 손혜원이 가서 앉아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라는 게 주제였어요. 어제 뉴스의 리포트였어요. 그까지 반다에. 네네. 예.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뽑힌 세 팀이 뽑혔거든요. 그 세 팀 중에 두 팀이 손혜원 의원과 신분이 그렇죠.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어제 리포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선의는 있으나 공과 사를 구분 못한다는 킹리적 가심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몰고 가는 게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토론 같은 걸 보면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진짜 애매하죠. 손혜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뭐 나전책이라든지 공예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순간서부터 공모전 같은데 뽑히는데 손혜원을 모르는 사람이 나오기가 어렵다. 판이 너무 좁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걸면 다 걸린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거는데 걸면 걸릴 수 있고 그게 의혹으로 보도날 수 있으나 그러면 손혜원 의원을 모르는 사람 찾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이게 그쵸. 이게 또 네. 뭐가 문제냐면 이거를 제일 비호하는 적극적으로 네. 그런 방송사가 목포 MBC예요. 목포 MBC. 목숨을 걸고 거의 네. 목포 MBC는 지금 거의 가짜 뉴스의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런 네. 결기가 느껴지는 보도를 거의 지금 14군 전쟁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손혜원 의원과 이 프로젝트 자체가 엎어진다는 게 전라남도 그 지역의 경제에 어떤 이미지가 좀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정서인데 어쨌건 여론 조사를 하면 어쨌건 이건 잘못한 게 맞다. 공사 구분 못한 게 맞다라는 게 더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심판한다 이런 건 아니고 여론 재판이니까. 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높다. 근데 네. 그거를 목포의 이 지역 당사자들 간의 이야기를 들고 가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 정서와 그 사람들의 정말 약간 지방은 사실 점점 이제 그렇죠.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네. 근데 이제 포인트를 보면은 사실 손혜원 의원한테 여기저기서 많이 온대요. 시장들한테. 지방의 시장들이 야 우리도 한번 와서 한번 돌아봐도 될까? 아 그렇지 다 하겠죠. 진짜로 이건 그렇죠. 이슈 메이커가 네. 한번 좀 쓱 아니 와서 지방 그러니까 이게 지역은요 이거 다른 SBS는 아닌데 MBC인가 JTBC인가 그 뉴스 리포트가 나온 건데 지방 살리기를 하려고 예산을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네 건물 새로 세핑으로 딱 들어와 사람이 없는데 건물 새 거면 뭐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보면 만약에 그 목포의 뭐 적산가옥이니 거기가 보니까 옛날 백화점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거기를 그냥 정부가 지정해서 문화재 가지고 꾸민다고 해봐요. 아무도 안 가. 가죠. 근데 손혜원이 이슈가 돼서 그리고 그 감각으로 꾸미고 뭔가 이렇게 돼서 해서 이제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네.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 지역에 무슨 박물관 뭐 이런 데 가나요? 잘 안 가거든요. 안 맛집 찾아다니지 어느 지역에 무슨 술 박물관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람 하나도 없어. 안 가죠. 안 가요. 그리고 요즘에 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한 임대료에 뭔가 그 감각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골목을 되게 감각 있는 골목으로 만들어내고 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 그쵸. 거기를 이거 골목 괜찮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네. 이 골목을 무슨 구역으로 지정한다. 안 가 사람들이. 안 가죠. 안 우리 가요. 얼마나 사람들 다 똑똑해.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손혜원이라는 사람의 이거는 이제 손혜원 편에서 보면 손혜원이라는 사람의 그런 감각이 창성장 그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구경을 간단 말이야.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커피숍 있고 창성장이라는 거기 하나 있는 사람들이 거기 기웃기웃 거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그쪽에 이제 뭐 감각 있는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서 또 하나를 만들어내서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면 네네. 목포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그 목포에서 외부 사람들이 올 만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옆에 여수는 노래 한 곡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는데 여수 밤바다 하나 때문에. 목포는 항구다 이러면서 깡패 이미지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갈 이유가 없어. 목포 간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저 없어요. 여수는 저 가봤어요. 여수는 저도 순천 여수 많이 갔습니다. 목포에 갈 일이 없어. 참.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막 투기다 어쩌고 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뭐 예를 들어 문화재로 지정을 했네. 이걸로 가지고 돈을 벌 거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해보세요. 이렇게 띄울 수 있나?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그게 투기고 막 이러면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막 사야 그러니까. 되는데 아무도 안 사. 그거. 욕만 하고 실천은 안 해. 아무도 안 사네. 그러니까 이게 투기로 보기에는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 그게 투기가 맞으면 지금도 거래가 되는데 호가는 좀 올랐대. 거래가 없대요. 사실 이게 저는 어찌건 이게 이해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긴 한데 이거를 통해서 약간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좀 고민을 다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같이 어찌 보면 공과 사회 구별이 안 된다고 하는 짓으로 하는 거를 사람들이 지지할 정도로 이건 이미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권이 맞고 이것만이 아니고 정말 한두 곳이 아닐 거예요. 목포는 우리가 이름이라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권, 그러니까 거기는 상권이 없는 거죠. 목포라는 도시 자체가 그렇죠. 뭐 심하게 얘기하면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여기가 더 발전하고 이럴 만한 사실-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곳이 그런 데들일수록 사실 목포만 그런 게 아니라 그쵸, 다 지방 많죠. 가보시면 많죠. 최근에 굉장히 슬퍼요. 네.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녹색당 디스를 하게 됐는데 녹색당 신의원 의원님이 그 신지혜님이 예. 의원 아니죠. 아 신지혜 의원 아니죠. 씨. 신지혜님이 뭐 씨 전 어쨌건 서울시장 신지혜님 신지혜라고 하죠. 그분이 어쨌건 지혜라고 할까요? 동생인데. 어쨌건 그분이 네. 어쨌건 그분이 트위터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를 뭐 이제 그 정부의 예산 이게 뭐 다 잘못된 거고 뭐 이게 다 이거를 뭐 행복에 써야 되지 토건 같은 거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역 사람들 정말 폭격을 맞은 거예요. 일단 틀렸어요. 일단 한 30% 정도는 행복 예산 쪽에 쓴 게 맞았고 그게 토건이라고 말했던 게 정말 필요한 거고 이제 그분이 뭐 인프라 같은 거 이제 필요 없다. 행복에 좀 쓰자 이렇게 했었더니 넌 서울만 가니까 그렇지 지방을 네가 봐라 이런 식으로 지방은 좀 심각해요. 좀 진짜 아무것도 없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조리고리 돌림이 또 이제 트위터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네. 제대로 당했거든요 정말 제대로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 그 트위터를 보면서 이제 그분의 비판보다는 사실 저는 뭐 큰 기대가 없기 때문에 녹색당에 당해 그러시고 싶진 않고 분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존칭이에요. 동생. 걔는 그래도 돼. 멘탈이 강해. 동생. 어쨌든- 걔는 아니, 아니. 지혜는 멘탈이 엄청 세네요. 아니, 그래도- 그런 걸로 아무렇지도 않아 걔. 너무 감수성 없으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트위터를 쭉 보면서 그 의견들을 쭉 보면서 아 지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게 다시금 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혁신 도시라고 하나요? 몇몇 도시 말고는 거의 그냥 다 죽어간다고 보면 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심지어 예를 들면 대구도 뭐 수성구 뭐 이렇게 몇몇 곳 말고는 힘들고. 대구도 전형적인 소비 도시라.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설 연휴 때는 제가 방송을 하려고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진천으로 부모님이 진천에 계시기 때문에 진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냥 시골이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쵸. 거기는 이제 봄 되고 날 따뜻해지면 경로 잔치가 그렇게 많이 열려. 경로 잔치가 그냥 다 노인네들밖에 없으니까. 진짜 어렵다. 거기에 젊은 사람 누구 있냐면 선수촌이 진천에 새로 생겼어요. 아, 맞아요. 때는 말고. 네. 그 산 속에 선수들을 땅 가둬놓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한국은 그냥 서울을 몰빵해서는 오히려 갈등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네. 그냥 지방은 힘들구나 하고 약간 잊혀져 버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산업이 점점 도시화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공장 같은 거 점점 뺏기고 그러면서 이제 중서부라고 하죠. 시골에 백인들이 할 게 없어진 거예요 점점. 근데 걔네들은 또 살만하니까 도시 가긴 싫은 거예요. 도시 가서 또 막 흑인 만나고 맨날 막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거니까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벌써 마음이 프레시 프린스잖아요. 알았어. 어쨌든 그래서 갔는데 그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점점 잊혀지고 점점 월마트가 점점 직업도 쓰레기가 돼가고 사람들도 점점 안 하고 또 한국도 보면 여성들은 도시를 좋아하잖아요. 훨씬 미국도 그렇죠.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성들의 산업은 도시에 있고 그래서 남자들만 점점 태미들 보면은 전 세계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성들의 성향은 비슷한 것 남자들은 점점 이렇게 시골에 이제 판각서 이렇게 방구석을 긁다가 이제 트럼프를 찍은 거죠. 근데 그걸로 이제 액션을 한 건데 네. 액션을 한다고 솔직히 뭐 나아질까요? 이번에 위스콘신에 사실 폭스콘을 짓겠다고 트럼프가 네. 했는데 이번에 남극보다 더한 추위가 와가지고 시카고가 아니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네, 시카고가 기차 선로에 불을 질러요. 기차를 움직이려고. 설국열차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내야지 영화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불을 지르고 거기에 이제 녹여가지고 불로 녹인 다음에 기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폭스콘 취소된다 그러고 막 폭스콘에 트럼프가 직접 막 전화 걸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참 가망이 없다. 이런 도시와 시골의 갈등을 한국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손혜원 의원 거를 보면 양쪽의 주장이 이거는 투기다, 손혜원이 벌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과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양쪽 다 논거가 일리가 좀 있어 보여요. 맞아요. 네. 일리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이게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제가 이게 제가 준비한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신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신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게 이 사람을 믿냐 안 믿냐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게 좀 우리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소닉 네. 소닉에 대한 신뢰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그때는 뭐 빛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빗소닉. 빗소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디 있어 진짜. 자기 진짜.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스타리 그거 하고. 아,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소닉한테 스폰서 받아서 꿀빤 사람들 왔는데 나는 그거를 못했네. 근데 그래서 한 번은 빨았어야 되는데 나도. 적폐청산되지 않으셨잖아요. 스폰서 받아가지고 잘 만들어줬으면 됐지. 그렇죠. 항상 적폐청산이라고 하기에는 아이유도 적폐인데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아이유 적폐인데. 어쨌든. 그거는 못했네. 아무튼 아쉽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씁쓸하네요. 요즘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소닉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네가 잘못 선택했어. 니네가 다 병신들이라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걸 우리가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손혜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보여지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솔직히 과거를 믿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광고 그 사람이 업계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네, 광고 업계. 전 또 그 업계에서 이제 그 한참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성격은 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원래 예. 그 바닥에서 예. 일가를 잃은 사람 중에 성격 착하면 못 네네. 올라갈 것까지. 성격이랑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직 있어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실드 아닌 실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내가 이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기 그리고 때문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손혜원을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들은 이게 하루 이틀 한 얘기가 아니라 쭉 해오던 예, 일관된 맞아요. 숨긴 게 아니다. 때문에 네, 숨긴 게 아니다. 투기라면은 이렇게 대놓고 하겠느냐 이런 논리들이 그러네. 있고. 예. 증언의 일관성이 있네. 갑자기 그리고 뭐 남동생이 나오고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 막 이런 남동생이 나오고 그리고 그 남동생과 이혼한 올케와 그 조카들을 계속해서 맞아요. 지원을 하고 처음에는 무슨 자기 남동생을 외면하고 올케를 도와주고 이러면서 약간 막장 드라마 쪽으로 또 몰고 가는 사람들이 스토리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남동생은 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쵸. 근데 아. 그 얘기해봐요. 이거는 손혜원이 잘못이 없다 네. 라는 근거가 맞아요.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우리는 모두 감정을 선택한다라는 게 있었던 네. 게 막 공격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손혜원의 조카 중에 어린 20대 초반 여성 조카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 사진들이 쫙 공개됐어요 인터넷에. 그러면서 손혜원은 잘못이 없다. 예, 페북에서 이제 쫙 심지어 제가 아는 뭐 보수 쪽 사람들도 갑자기 그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인정한다. 손혜원은 뭐 잘못 없다. 무죄다. 무죄 인정하는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SBS에 악플 달러 갑니다. 사진을 보면 정말 아름다우시긴 해요. 정말 아름다우시긴 해서 그걸 보면서 약간 그래 무죄다. 이건 무죄다. 사진에 신뢰성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진 유승민 딸처럼 그쵸, 그쵸. 갑자기 네. 국민 장인어른이 됐듯이. 그렇죠. 갑자기 이제 손혜원님 이제 지켜드리려 갑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감성으로 이렇게 사람이 원래 사람은 감성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손혜원이 이렇게 목표를 뭐 자기는 뭐 노력한다고 하지만 투기 아니냐.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나경원이 했다고 쳐보자. 그런 식으로 네. 많이 얘기들 하죠. 자, 저 못 믿습니다, 나경원은. 왜냐, 살아온 길을 보세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어. 그동안 했던 말을 보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게 중요한 건데 사실 사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신뢰로 본다고 신뢰로.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동안 쌓아왔던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네. 사실은 어떤 이 사람의 행동을 파악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는 하죠. 물론 그렇죠. 안희정처럼 송수를 때리는 인간도 있긴 하지만 반전. 예, 안희정이 처음 했을 때는 안 믿었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라든지 장재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뒤에 본인들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해왔던 행적들, 자위대 뭐 이런데 행사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판단의 근거로 되죠. 그 사람들이 쭉 네. 살아왔던 삶이. 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이제 저는 균형론자, 밸런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자한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네. 어떤 분들은 그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님이 이렇게 오래 붙어 있는 이유는 그분의 따님인가가 장애인일 거예요. 다운증 후보님. 네, 그래서 그분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소구하는 어떤 타겟의 유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그렇죠. 받는 네. 그 아이를 이제 한마디로 소위 낙태하지 않고 알았지만 네. 키워오고 그리고 당이 했던 말에 다 해서 예를 들면 질 것 같은 시장 선거도 그냥 나와서 져주고 탱킹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약간 조직에 대한 충성과 이런 조직에서 하는 더러운 일을 다 맡아서 굳은 일을 하는 거를 감성적으로 그런 거에 감동을 받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네. 감동을 받는 사람처럼 네. 그런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이 오랫동안 해오신 거예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아니 그게 근데 저는 여기- 들어온 일을 한 건가? 저는 여기서 약간의 네. 반론을 하자면 네네. 안 될 선거에 나갔다고 나경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길 거라고 그럴 생각하고 수도 나간 있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왜냐면 이게 자기 주변에서 박원순 씨라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쵸. 나경원만 나가면은 끝난다. 지나가서, 끝난다. 다 그럴 자기 수 있죠. 이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재명도 대선 후보에서 자기가 될 줄 알았다. 아 그럼요. 정치인들이 다 네, 그래. 사실 저는 나경원 의원은 좀 그러니까 의원 자체도 자체인데 전형적인 약간 당이 그러니까 자한당이란 곳이 여성 정치는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좀 전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난 아닌 것 같아. 본인이 그렇게 치고 나가는 것 같아. 본인이 그랬을 네. 수도 있지만 그나마 나경원이면은 잘 풀린 거죠. 네. 양반이죠. 유효해 뭐 이런 애들 있어. 최고위원이었는데. 그건보다 제일 심한 건 이제 모든 약간 홍준표와 트위터 전략가들이 항상 그러니까 이게 역시 자한당이야, 역시 한나라당이야 이런 말했던 이자스민님이 가장 잊혀진 그 난 가만히 있어야겠다. 머리 아파.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 골치가 아픈 게 이 비례대표가 여자를 무조건 뽑아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이 검증되고 필요한 국회에 필요하고 나라에 필요한 여자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힘을 내야 되는데 전 엉뚱한 애들이 들어오니까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약간 얼굴마다만 쓰고 버리는 그러니까. 면이 있다고 생각이 그 들어서 시스템이 없는 전 그게 거야, 아쉬운 진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아쉬움 같은 건 사실 뭐 한두 명이었어야 아쉽지 뭐 계속 이제 그러니까 저는 반대게 이자스민을 뽑아줬잖아요. 그쵸. 뽑아줬으면 이자스민이 잘했어야죠. 뻘짓을 겁나 했는데 안 돼요. 그런가? 근데 네. 사실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제대로 못 잡은 거죠. 근데 사실 자한당이라는 조직 내에서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사실은. 뭐 그럴 수도 네,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뭐 본인의 목소리를 네, 제대로 그쵸. 내고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그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이런 통념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오바를 막 질러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저는 민주당과 자한당의 여성 정치인들의 길을 보면 네. 얼핏 보기엔 민주당보다 자한당이 더 많은 것 같지만 민주당에서 여성들이 하는 거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홀수 형님이 여기는 분명히 힘을 더 주는데 여기는 사실 힘을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자한당. 여성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완전 빌런 모임이죠. 수어사이드 스쿼드. 스쿼드. 거기는 그러니까 수어사이드 남인순, 스쿼드라고 합니다. 남인순하고 뭐 솔직히 그 사람 정순수 왜 들어갔나 모르겠어. 이름만 들어보면 기라성 같은 빌런급들이 수두룩합니다. 민주당에는 거기에 표창원, 박주민이 양날개를 남자들이 사이드를 딱 펼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은 거의 그 빌런 조직이에요. 자, 바로 돌아가서 네.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었죠? 손혜원은 어쨌든 지금 이 정도로. 반반이고 SBS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 끝까지 판다가 멈출 타이밍을 놓쳤다고 봐요. 지금 이거를 끝까지 파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손혜원과 SBS 둘 중에 하나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젠 그렇죠. 근데 손혜원은 개인이고요. SBS는 언론사예요. 그렇죠. 만약에 SBS가 지면 이거는 정말 타격을 많이 치명타를 입는 거거든요. 근데 전에 이게요. 근데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 나온 건데 도대체 SBS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사실 SBS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갖고 이재명 도지사 그렇게 공격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도 세 팀인가 네 팀이 돌아가면서 방송을 해요. 근데 한 팀만 그렇게 이재명
도지사를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네. 계속 지금 조폭 연루서 계속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음 방송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떤 사람이 약간 이상한 짓을 하면 이게 굉장히 조직화된 조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훨씬 많아. 예. 거의 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SBS도 예전에 자꾸 일베로고 들어간 거 이미지 쓰고 그랬잖아요.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직 없는 거죠. 근데 그 SBS는 변명이 안 되는 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SBS에서 그 이미지 같은 거 쓸 때 회사 내 이런 거를 만들어놨대요. 네네. 그런데도 튀어나오는 거는 거의 고의라고 봐야 돼. 그 안에서는 그런 거를 걸러놓은 이미지들을 다 올려놨는데 네. 거기서 안 쓰고 딴 데서 찾아서 쓰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외주사든 뭐든 간에 있었어요. 그런 게. SBS가 그래서- 되게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조가 거의 약간 자회사들을 흐트러 놓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좀 실수라 그러는 건 아니고 네, 저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그렇죠.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조직적으로 모두가 우리는 일베 네.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건 그럴 수는 네, 없죠. 네, 사람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 네. 많은데 네, 그럴 그럴 수는 수는 그런 건 없는데 아니다. 네. 아무튼 저는 SBS가 건드려서 특종으로 터뜨렸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많이 보이고 네. 이거는 투기가 확실하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다시 이해충돌 방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부터 저는 SBS가 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큰 방송국과 언론이 메인 8시 뉴스에 앞단에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메인 뉴스에다가 계속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JTBC의 약간 태블릿 PC 같은 거죠. 뉴스룸에서 때리듯이 MBC에서 뉴스데스크에서 때리듯이 그 메인 시간대를 할애해서 손혜원을 때리고 있는데 저는 멈출 타이밍을 좀 놓쳤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저께 그 포인트 자체가 그 공모전 딱 듣는 게 뭐 이상한데 계속 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걸 수 있겠죠. 뭐 손혜원 의원의 행동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그 시간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손혜원을 죽이기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는 또 해볼 만한 그렇죠. 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과한 면이 좀 있다. 네. 약간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목숨을 걸었다 약간 이런 느낌 들거든요. SBS가 네. 이거 근데 사활을 걸었다. 빠질 데가 없어요. 사실 전 약간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지상파 뉴스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직결된 게 아닌가. 원래 급하면 무리수를 두잖아요. 롤도 우리가. 네. 다이브는 원래 질 것 같으니까 드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질 것 같으면 미드를 모여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많은 면에서 지금 지상파 밀리면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이거는 저는 이 방향이나 뭐 취재의 방향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문제. 예를 들면 손의 의도를 거기에 싣고 이런 건 사실은 테크니컬한 문제는 맞거든요. 그런 건 지켜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또 비슷한 게 이제 손석희 사장님 손석희로 쪽으로 넘어가 가면 볼게요. JTBC로 이제. 예, 이게 지금 가장 사실은 손혜원이 묻혔어. 그쵸, 묻었죠. 이거는 뭐 손석희가 너무 세. 손석희가 만약에 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게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 태블릿 PC 가짜 뉴스까지 넘어갑니다. 손석희라는 메신저에 흠집이 나면 박근혜가 감옥 있는 것부터가 잘못. 지금도 태블릿 PC가 가짜 뉴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그러면 손석희는 불륜이기 때문에 태블릿 뉴스는 가짜였다라는 논리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그게, 예. 손석희를 못 믿는데 그렇죠. 손석희가 한 뉴스를 어떻게 믿겠느냐. 아, 그러니까 이런 말도 거죠. 안 되는 논리 구조이긴 한데 그게 이루어진다니까. 네. 어떻게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손혜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신뢰의 문제예요. 지금 아까 SBS 얘기 계속했잖아요. 네. 여기 쓰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SBS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한 일부 팀에서 헛발질을 하는 거지만 그 리스크는 다 SBS가 지고 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손석희 사장도 지금 과연 이게 지금 여태까지 손석희 사장이 살아온 길을 봤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것밖에 없지만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지금 밝혀진 건 없거든요. 네. 밝혀진 건 없어요. 밝혀진 건 뭐냐면은 그 김웅 기자의 얼굴을 톡톡 쳤다. 뭐 독도 쳤는지 얼마 톡톡이는 툭툭이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쳤다. 그리고 저는 네. 그분은 정말 문제인 것 같은 게 손석희 사장님이 그게 맞든 틀리든 그건 모르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분은 문제인 것 같은 게 그분 이 공개한 카톡 캡처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그 기자의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주장하는 말이랑 카톡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인 팩트가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은 사실 그래서 그분은 문제는 맞다. 그러니까 네. 김웅이라는 기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신저 공격인데 그렇죠. 김웅이라는 기자가 예전에 KBS 기자에서 잘렸을 때 약간 그 스토킹을. 네, 그런 추문으로 잘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당사 여자의 오빠한테 폭행을 유도한 다음에 그 사람하고 합의를 맞고 네. 고소를 취하해라. 아, 그렇게 해서 고소를 시켰다. 취하했었다. 라는 이야기가 또 인터넷에 막 돌아다녀요. 예, 인터넷에 돌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냐면 녹취를 했었던 게 그 당시에도 이제 뭔가 계속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시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부스럭거리면서 화제를 돌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기 위한 유도 신문 같은 거 계속 해요. 사실 술 먹는데 선후배가 네. 녹취를 한다는 게 좀 납득은 안 되긴 하죠. 아 저는 그 녹취 다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전문을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부터 들었거든요. 네. 오, 손 사장님 대인배. 나 속으로 들으면서 아니 그- 너무 짜증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무 정보 없이 들으면 대인배가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들으면 왜 이걸 참지? 그러니까 그냥 에이 새끼야 꺼져 이러고 맞아, 나가면 맞아. 돼. 아니면 그냥 너무 신사면 그래 여기까지 하자 그러고 나가면 되는데 나 내일 방송 있어서. 붙잡아 계속.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뉴스 읽어주는 남자의 전문으로 다뤄놨는데 결론은 맞아요. 지금까지의 손석희의 결론은 둘 다 뭔가 쎄해요. 예. 한쪽이 일방적으로 쎄하진 않다. 이게 한쪽 일방적으로 억울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거기다가 지금 나와 있는 게 김웅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컨설팅 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월 1,000만 원 정도의 외주위를 주겠다 JTBC에서. 그걸 한 2년 계약을 하자. 근데 김웅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아.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녹취록에 보면 그 얘기도 있어요. 그 1,000만 원짜리 이거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대화 녹취록도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같이 일하자 이렇게 했는데 손석희는 제안할 수 있는 게 근데 이것만으로도 일단 배임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이것만으로도 배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손석희도 이거는 뭐 폭행도 네. 어쨌든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네네. 폭행도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네, 맞아요. 배임 쪽도 빠져나가기는 어려워 보여. 그 녹취록이 다 네. 나왔기 때문에 시도를 그러니까 배임 미수 한 건 아니니까. 예. 직권남용 배임 미수죠. 시도한 건 아니지만 하려고 했었던 증거가 나왔으니까. 뭐 근데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손석희 사장님이 날아가면 진짜 태극기인 분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장으로 중앙일보에서. 원래 중앙일보의 색깔이 그래요. 약간 중앙일보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끌어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손석희 사장님이 날아가면 다음에 만약에 들어올 사람은 태극기다. 그럼 진보론은 끝이다라는 말은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옳다는 건 아니고. 저도 중앙일보에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딸 네. 그 이민인지 이주인지 아직까지 예, 정신 안 예. 그거 간 거 자료를 얻어낸 누구죠? 뭐 어쨌건 그 기자분 태극관. 그 국회의원이 네. 예전에 유서대필 사건 조작에 연루됐었던 검사 출신인데 아, 그래요? 곽상도. 아, 맞아. 아하. 네. 근데 중앙일보에 어떻게 했냐면 곽상도 의원이 그 자료를 얻어내기 위해서 했는 노련함. 사실 그 자료를 얻어낸 것 자체가 불법이다 막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중앙일보에 자료 요청 노련함 이렇게 헤드를 뽑았어. 중앙일보가 나- 어떤 건 깜짝 놀라게 진보적인 것도 있고 깜짝 놀라게 보수적인 것도 되게 재밌는 아. 신분이에요. 나는 거기서 그거를 노련함으로 포장해주는 어떤 이 기자의 노련함. 섬세함. 와 정말 이거를 노련함으로 포장을 해주더라고요. 중앙일보가 되게 재밌어요. 저 읽다 보면 깜짝 놀란 태극기 같은 기사도 나오고 심지어 권재원 칼럼이라고 권재원 주필님 그분이 있는데 그 칼럼니스트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완전 진보예요. 이게 네. 되게 혼란스러워. 한국 같은 마치 네. 한국 같은 신문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볼 건데 네. 이제 지금 그 불륜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 왜 이렇게 끌려다녀? 굳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끌려다니냐?
뭔가 약점을 크게 잡혔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 처음엔 대인이다라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대인일 필요가 있나 우리가 살면서? 네. 그냥 화나 저도 아우 큰일 뻔했다. 지난주에 애들한테 화 한번 낸 적 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누가 이게 얼마나 의심스럽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농담으로 누가 했어요. 알고 보니 손 사장님은 포켓몬 잡으러 간 거다. 포켓몬고로 망나뇽 잡으러 간 거다. 그 너무 거기가 잘 나와. 포켓몬 명소였구나. 과천교회 주차장이. 거기가 너무 쪽팔려서 죽고 싶어서 말을 안 하는 거다. 맞아, 그런 짤이 있었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보고서 아 내가 포켓몬고 잡으러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딱 좀 그렇잖아. 상상해서 오프닝을 했는데 제가 사실 거기가 망나뇽 기자 나왔습니다. 이랬으면 그랬던 거다. 그래서 차라리 자살하고 싶어서 했던 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까 얘기한 그럼 이 얘기 이제 손석희 쪽도 저는 네. 정황상 녹취록들 같은 걸 다 보고 정황상 김웅 기자도 떳떳하지 않아 보여요. 똑똑할 날리는 없죠. 근데 네. 손석희도 질질 끌려다니고 뭐 약점을 뭔가 잡혔다라는 건 있어요. 그 약점이 뭔가가 궁금하긴 하죠. 네. 근데 이 약점이 범죄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로 손석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네. 그래서 이제 이 불륜설 그러니까 안나경이라는 거는 진짜 그냥 던진 소설이고 거고.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증거도 없어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네, 그건 네. 아무 증거도 없고 그냥 그 과천 교회 그 주차장이 이 카섹스의 명소다. 네. 사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거기를 답사를 하는 유튜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유명한 곳이었군요. 그 전부터 아니면 그 후로? 전부터. 아, 그런 데가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킹리적 갓심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밤 되면 으슥해요. 그리고 위치상 손석희 사장의 집은 평창동이에요. 멀죠. 종로. 예. 사무실은 마포구 상암동이고요. 거기까지 갈 일이 동선이 많지 않다. 거의 1시간이거든요. 가는데 거기를 왜 가느냐? 이제 불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네. 이렇게 손석희라는 메신저를 공격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어요. 네. 그쵸. 저도 몇 번이나 찌라시를 받았던 게 이제 교수 시절에 매 학기마다 여자를 건드렸다는 찌라시를 맨날 받았어요. 저는 그럼 그냥 무시했죠. 그냥 또 이게 이제 우리 박근혜 공주님을 이제 구하러 가자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거는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확실히 사람들이 더 좀 그렇죠. 더 설득력을 갖춘 것 같아요. 물론 찌라시고 이건 뭐 팩트라고 좀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불륜설의 어떤 논거가 좀 힘이 실리는 이유가 그 장소 그리고 주차를 빼다가 차랑 부딪혀서 레카차랑 박았는데 그냥 갔다가 쫓아가가지고 돈을 150만 원을 물어준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왜 그냥 갔느냐 뭐 이런 거서부터 사람들이 상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불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린 거예요. 네. 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네,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네, 썰이죠. 그냥 여기에 왜 그 장소 사고 난 장소서부터 소설을 썼는데 그게 개연성이 있어 보이니까 퍼지고 있는 거고 네,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이건 100%그 사고 난 장소서부터 그 상황 가지고 소설을 다 썼는데 이게 너무나 개연성이 있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 퍼지고 있는 거지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석희 측은 계속해서 이거를 반박을 하고 있고, 예, 이거를 이제 경찰과 이제 검찰에서 뭔가 이제 가려낸 상황인데 이 이미지가 나빠진 거에 대해선 좀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거기다가 일단 이 JTBC가 했었던 것 중에 이 페미 관련된 미투 관련된 걸 할 때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막 이딴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피해를 입은 죄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JTBC에서 인터뷰 나왔는데 그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미친년이었던 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상대한테도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 이거에 대해서 손석희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 사람들은 실망한 사람들은 저거 손석희가 100% 억울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진짜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면 너는 폭행을 그걸로 억울한 걸 너도 당해봐야 된다. 차라리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사실이 아니어야 얘가 제일 억울할 거 아니냐. 그렇죠. 아, 그거를 복잡한 심정. 제대로 느껴봐야 된다. 복잡한 심정이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복잡하네요 참.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이제 손혜원 의원 얘기, 뭐 여기 손 사장님 얘기 똑같은 거예요. 신뢰 문제. 이제 손 사장님이 20대 30대 남자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많이 잃었어요. 네. 유시민 장관, 전 장관 많이 잃었어요. 네. 하다못해 표창원, 박주민 다 많이 잃었어요. 아, 우리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 준다며. 그렇잖아요. 네. 공평한 세상 만들어 준다며. 근데 오히려 평균을 맞춘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눌러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렵죠. 어려워요 지금. 사실 이제 우리들은 공정 옳고 그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슈아 그린의 책. 그 책 이제 700페이지로 옳고 그름이란 게 왜 의미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말도 안 되게. 거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보수와 진보는 사실은 옳고 그름의 감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감성이 다른데 보수가 더 우월하다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함이나 도덕에 대한 기준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다리가. 보수가 네, 더 기준이 많다. 많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뭔가 네. 세력과 국가에 대한 충성 같은 게 진보는 도덕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수는 도덕인데 진보의 도덕은 보수도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나라는 보수가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우리나라 보수가 저쪽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 보수랑 다르니까 문제야. 근데 저는 사실 제 생각에 저는 미국 보수랑 한국 보수랑 차이가 없진 않죠. 근데 많은 차이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큰 차이는 근데 없다. 문제는 그 미국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애국이 들어가요. 그쵸? 패트리엇이 들어가죠. 그쵸? 미국은. 우리나라도 애국이 들는데 그 애국 생각 애국이 뭡니까? 근데 애국 보수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애국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트럼프는 베트남전 때 군대를 안 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부시는 인정. 그래 부시는 오케이. 그렇죠. 공군 비행사 했으니까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반공이 보수인데 공산당은 절대 안 된다가 보수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반공이 근데 공산당 때려잡는 애들이 예전 친일파들이 그쵸, 반공으로 그대로예요. 그대로 옷만 싹 갈아입고 친일파들이 또 득세를 했었어요. 이게 청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반공, 친일, 보수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거를 이 고리를 연결고리를 끊어야지 돼요. 그래야 진짜 보수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전 쉽지 않은 것 같긴 한 게 샤넬도 나치였거든요. 그쵸. 사실은 만약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항상 해요. 야 서양은 쳐냈다. 네. 근데 샤넬을 쳐냈으면 지금 우리가 왜 샤넬 향수를 쓰고 있겠습니까? 목을 베버렸어야지. 근데 이게 왼쪽 향수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날씨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서양이 그렇게까지 깨끗한 거. 저는 이제 제가 10년을 살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가 미국 보수하면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유명한 분하고 같아요. 예. 맥케인이었나? 맥케인. 예. 네. 전설적인 분이죠. 그런 분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맥케인은 지고 트럼프는 이겨. 전 맥케인은 인정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보수에서도 인정 안 하는 보수잖아요. 그렇죠. 네. 보수라고 그냥 트럼프지. 그냥 공화당에서 나온 것 뿐이지. 그냥 트럼프잖아요. 근데 보면은 부시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보수 보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어. 정말 제가 충격인 게 제가 부시 대통령을 되게 싫어했어요. 부시 때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근데 그다음에 오바마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너무 부시가 그리운 거예요. 내가 아들 부시가, 부시? 아니 아들 부시가 그리운 거예요. 왜냐면 멍청한데 얘는 그러니까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들 부시 일화 하나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들 부시가 예를 들면 히스패닉에는 누가 이렇게 계란을 던졌어요. 팍 하고. 네. 근데 아들 부시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의견입니다 하고 닦았어요. 그거를 그때는 아유 멍청한 놈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를 보고 나서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니까 그래 멍청해도 착하면 됐지. 사람은 좋잖아.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보수 대통령 한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럼프를 보니까 약간 진짜 트럼프 매운맛을 보고 트럼프의 매운맛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군대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 사람의 좋고 호불호 나쁘고 상관없이 미국의 보수는 나라를 지키는데 군대도 갔다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 보수를 자처하면서 가는데 우리나라 보수 보세요.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네가 뭔 보수야. 군대 갔다 온 놈이. 야 맞아. 그러진 않고 그냥 뭐 거의 그래. 지금 봐봐. 가짜 뉴스다 이제. 지금 봐봐. 아니죠. 지금 황교안 나왔잖아요.
아니죠. 아니지. 아 정말 두드러기 나서 군대를 갈 수가 없는데.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아니 다행이라고 하면 좀 너무 정치적이구나. 전 정말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황교안님이 군필이었잖아요. 그거 예를 들면 특수부대였다. 아 그럼 뜨죠. 그냥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선거는 그냥 끝났어요. 그럼 뜨죠. 근데 그분하고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미필인 건 이미지가 괜찮아요. 둘이 이미지가 맞아. 뭔가 조합이 되는데 황교안 이미지와 미필은 아니야. 이거는 끝이다. 이거는 답이 없다. 예, 뭔가 이명박 대통령은 미필이어도 찍어줬거든요, 다들.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이게 경제 보수여서 그런가. 아, 그 당시에는 약간 뭐 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 안보 보수가 군대를 안 갔어요. 이건 뭐 어쩌자는 거지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진짜. 안보는 보수다. 예, 안보 보수는 좀. 그거는 똑똑하고 노크 기술을 몇 번을 했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인 오히려 안보박만 믿고 가는 정권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경제나 뭐 다른 게 아니라 안보 아니 믿고 가는. 사람들이 군필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게 이제 이명박이 개머리판을 여기다 얼굴에 대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다 비웃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너무 잘해. 이거 하다가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거를 했다고. 저는 공익 출신이 이렇게 뭔지 모르거든. 근데 이거를 한 다음에 하늘 한번 쳐다보고 조준을 한 게 이제 습관적으로 한 거지.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막 와 미쳤다. 저거를 몸에 아직도 이건 뭐 눈 뭐 시야 때문에 뭐 이런 한번 하늘 보고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렇죠. 호감도가 막 쫙 올라가는 거지. 저는 솔직히 사람은 감정을 찍는다고 생각하는 게 정책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약에 이제 예전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건 예로 드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으라고 설득을 해야 된다, 어르신에게. 그러면 특전사가 그냥 최고예요. 특전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힘으로 된 거지, 이런 감정적인. 아니, 어쨌든 이거는 뭐 그 문재인의 그게 아니라 뭐 그런 군대 얘기라니까. 그렇죠. 그 군대의 힘이니까. 일부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지금 그 신뢰 시대.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지금의 정보를 취합하는 구조가 구독, 팔로우 이런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팬덤 위주로 바꾸고 있죠. 일방적으로 뉴스나 신문으로 정보를 취합하는 시대와는 다르게 그렇죠.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계속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SBS가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저는 아예 그렇게 전선을 펼치는 게 지금 시대에는 낫다. 애매하게 중립적인 스탠스로 가는 것보다 한쪽 이야기를 딱 해줘서 맞아요. 그게 아예 진영을 갈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중립 유튜브가 특히나 완전히 갈려 있거든요. 네, 맞아요.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는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한쪽 이야기를 해야지 되고. 아 근데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제가 말수가 없어진 게 화장실이 너무 가고 한 싶어서. 마디로 그 TV 조선이 왜 인기가 없어졌냐면, 그 어쩔 수 없이 박 대통령 비판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규제 TV 같이 더욱 더 확고한 곳에 밀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신뢰 영역이 이제는 정보를 취합하는 부분들, 정보를 얻는 거에 대한 좀 다른 부분들 때문에 저는 소변을 많이 취합했으니까 시대가 좀 달라지고 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시사건건 함께하고 계십니다.